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뭐 행렬백타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2차원 평면. 그러면 불가피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제 2차원만 이용하니까 요놈의 움직임을 보는 거잖아. 따라서 이놈이 더 늘었다면 곡선의 이동으로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증가했다면 오른쪽 수요가, 감소했다면 왼쪽 이렇게. 이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요인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가격 라벨을 딱 보는 순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죠. 일반적으로. 그 가격 라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레이버 클래스. 자본가계급은 좀 끄떡입니다. 천하의 자본가계급도 경제학 책에는 합리적인 사람만 나온다 그랬죠. 무턱대고 충동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득이 영향을 주는 거지. 소득. 그래서 여러분 책 32페이지 가시면요. 수요의 변화 요인 해가지고 거기 소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냐 자본소득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 가격라벨을 보고도.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소득이 더 높아지면 지금보다 증가하겠죠. 감소하면 같이 감소할 거죠. 그죠?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놈은 우리가 정상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 우리 제재학에도 많이 나와요. 정상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비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정상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소득이 좀 모자라서 이 정도밖에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으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소비하리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시죠. 다 정상제입니다. 소득에 비례한 놈.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면 비례한 놈을 우리가 정상제. 어렵지 않죠? 어떤 놈은요. 오히려 소득이 더 늘어나면 수요량을 줄이려는 놈도 있습니다. 소득에 반비례한 거지. 그러면 이 놈을 우리는 열등제라고 합니다. 재정학 공부하시다 보면 이 두 녀석이 많이 나와요. 정상제일 때는 이렇게 되고 결과가 열등제이면 또 이렇게 바뀐다. 막 이런 식의 논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 정상제, 열등제를 가늠하는 기준은 소득이야. 무조건. 앞에 소득의 얘기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분을 못하는 거지. 소득에 비례해서 움직이면 정상제, 반비례해서 움직이면 열등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열등제 여러분들 뭐 있나요? 가끔 학교에서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 구내식당 밥. 애들 줄여서 뭐 학관밥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 때 기억들 있으시죠? 학교 구내식당.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양은 많이 주세요. 학생들 배고픈 거 아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꾸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길래 한번 그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니까 애들 데리고 한번 같이 밥 먹으러 가보자. 학관에 해가지고. 가서 내가 밥 사줄게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저도 학생 때는 당연히 많이 먹던 학교 구내식당이니까. 갑자기 군대의 향수가 왜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지? 하면서 학관밥을 먹다 보니까 군대에서 먹던 짬밥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취사병들이 여기 취직했나? 진짜 밥에 영혼이 없어. 그래서 애들이 그냥 그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용돈이 좀 더 많으면 거기서 밥 안 먹고 그 학교 앞에 나가면 맛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좀 비싸죠. 아무래도. 그거 먹고 싶지. 근데 아무래도 용돈이 좀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전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열등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정상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득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말이 되셔가지고 불이웃 돕기 할 때 불이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십니까? 경제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열등제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그걸 정상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이웃이야. 이해되시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야, 그거 열등제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아니야, 그거 정상제야 하면 그 친구를 도와줘야 됩니다. 불이웃은 항상 가까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놀란 것은 부둥키 않고요. 이제 합리적인 사람만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 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무수히 많이 관찰한 거예요. 딱 보고 가격이 미쳤어. 딱 듣고는 다시 또 뭔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다가 몇 군데 딱 들렸더니 아까 봤던 스타일과 유사한 스타일의 옷이 또 발견된 거지. 다 달려가서 뭐 봐? 가격 라벨.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연관 상품의 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이 상품의 연관성이 있거든.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크게. 이렇게. 대체제와 보완제. 이 대체제는요, 그 기능이 비슷한 놈이에요. 펑션이. 그래서 서로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요거 대신에 요 놈으로. 이에 비해서 보완제는 말 그대로 보조관계지. 서로 같이 있으면 더 좋은 거. 따라서 연관 상품은 우리가 보통 본 거는 대체제의 가격을 보죠, 주로. 아까 봤던 스타일과 비슷한 놈을 봤다는 것은 대체제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놈의 가격 라벨을 또 보는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거지, 그 가격이. 그럼 어때요? 다시 원위치로 오는 거지. 따라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면 이놈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면 그 대체제를 못 사잖아. 대신에 이놈을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지. 이해돼요? 대체제는 기능이 비슷한 놈이니까 항상 양의 변화가 서로 상반되는 거라. 이놈이 늘어나면 이놈은 줄이는 거지. 이놈 줄인 대신에 이놈을 늘리는 거니까. 오케이? 서로 경쟁관계라. 파는 사람도 대체제는 서로 경쟁관계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체제는. 오케이? 따라서 대체제의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이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른 놈의 수요가. 반대로 대체제의 가격이 낮다 그러면 오히려 이놈이 감소하고 대체제가 증가하는 거지. 수요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 놈이 더 비쌌단 말이야. 다시 원래 원위치로 왔어요. 이제 이놈의 수요가 증가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 여성들 이렇게 하죠. 언니 입어봐도 돼요? 그럼요! 하면서. 딱 입혀주기까지 해. 그러면서 하나를 더 권해. 언니 사실은 이게 자켓만 나온 게 아니고 치마까지 함께 나온 거랍니다. 피팅룸이 이쪽이시니까 같이 입어보시죠. 원래 이 투피스 개념의 옷은요, 디자이너가 디자인할 때 이게 보완제 개념으로 만든 거야. 같이 쓰면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같이 입으면. 투피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그 치마 이렇게 받아 들면서 다시 또. 치마에 또 가격 라벨. 이해돼요? 근데 치마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면 일단 피팅룸에 일단 들어가기도 전에 살만이 뚝 떨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가격이 뭐 이 정도면 뭐 쏘쏘? 이렇게 하면 일단 입으면서 일단 어울리는가를 또 막 생각하는 거지. 일단 살만이 생기는 거지. 보완제는 보조적인 거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다.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같이 감소. 따라서 보완제 가격이 낮다? 낮다? 그러면 보완제도 사고 이놈도 사고. 이해되시죠? 자꾸 이해를 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우리 책 너무 재미없는 예를 들었다. 뭐 커피와 홍차, 콜라와 사이다, 보완제, 커피와 설탕. 이거 옛날 이거 고리적 고전 경제학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뭐 콜라 값이 비싸면 사이다를 먹고. 대체제 그렇게.
요즘 다 안 먹어. 탄산음료 몸에 나쁘다고 해서 다 안 먹어. 미국 책에 보면요. 미국 책에 보면 대체제, 햄버거와 핫도그. 그러니까 햄버거 값이 비싸면 핫도그, 반대로 핫도그 값이 비싸면 햄버거 먹고 이렇게 사례를 들고요. 보안제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핫도그와 케첩. 최근에는 더 재미있게 변합니다. 미국 책들은.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이론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경제학 내용은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개정판 나와도 약간의 사례들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사례를 주는 거지. 이렇게 뭐 커피와 사이다, 콜라와 사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즘 애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최신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미국 책의 변화를 봤더니, 그 대체제가요, 아이스크림과 프로즌 요거트. 이렇게. 그러니까 베스킨 라빈슨이라는 아이스크림 업체가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 대항마로 나온 게 이 차가운 요구르트 있죠. 왜? 옛날에 뭐 레드망고라는 업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프로즌 요거트 해가지고 이게 대체제 관계다. 아이스크림 값이 비싸면 사람들이 프로즌 요거트를 먹고, 또 반대로 프로즌 요거트이 비싸면 아이스크림으로 먹고 이런 식으로. 보안제 뭔지 아세요? 커피와 도넛. 던킨 때문에 그래요. 던킨이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커피와 도넛은 보안제다. 이렇게.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곁들여 먹는다는 거죠. 그 던킨 도넛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실제로? 그 창업자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연히 간식거리로 도넛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무식결에 먹잖아요. 딱 뜯어가지고 딱 먹으려는데, 그 뜯은 쪼가리에 또 다른 쪼가리가 떨어지면서 커피잔 속에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던킨 이런 소리가 난 거야. 도넛 쪼가리가 커피잔에 떨어지면서 던킨 이런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던킨 도넛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들으면 못 참아. 실험에 들어가는 거지. 정확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던킨 도넛 가게에 가서 10종류의 도넛을 사왔습니다. 다른 도넛 하게 되면 안 나올까 봐. 그리고 커피잔 속에 떨어뜨렸어요. 그 조각을 전부 다르게 해가지고.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소리 절대 안 납니다. 그냥 푹푹 빠져.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던킨 도넛의 경쟁업체로, 대체제로 푹 도넛을 만들어서 한번 해버리라. 아주 한 10년, 거의 20년 더 돼간다. 제가 초창기 때 학생들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 경제학 기초반 하면요,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분반을 해요, 이렇게. 5개 반으로 막. 분반해도 학생 수가 100명이야, 한 반에. 제가 한 반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햇병아리일 때 막.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 학생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녀석이. 그래서 교수님 줄미수서 왔습니다. 했더니, 처음 보는 애야. 너 누군데요? 했더니, 저는 A반 학생인데요. 그럼 A반 담당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왔냐 했더니, 저희는 원서로 배워보려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기초 1학년 가르치는데 미국 책으로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책으로 했거든요. 우리나라 교수님이 쓴 책으로. 우리나라 말로 된 것도 어려워, 애들. 1학년 원서는 한 3학년 정도 됐을 때 하면 괜찮죠. 전공. 왜냐하면 좀 전공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면 쉽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는 한 3학년 정도 되면 원서를 이렇게 권하는데 1학년은 절대 안 권하거든요. 그러면 애들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또 경제 용어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뭐 한계 대체율은요, 영어로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이거야. 하나하나 다 단어를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전 절대 안 하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개 반 중에서 우리나라 책을 기본 교재로 한 반은 우리 반밖에 없고 나머지 4개 반은 다 원서로 해버린 거야, 교수님들이. 뭐 원서로 해야 이해가 쉽다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교수님은 이해가 쉽지.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학생들은 되게 어렵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 A반 담당 교수님은 당시에 제일 고참 교수님으로서 제가 학생 때부터 이미 교수님이셨거든. 근데 영어를 워낙 잘하서 발음이 완벽한 네이티브야.
근데 그 교수님이 강의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세요. 영어를 워낙 잘하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디맨드 커브가 말이지. shift downward 하지 않니? 이거는 the law of demand가 성립하는 거란다. income이 increase 하게 되면 말이지. demand 커브는 shift to the right 한단다. I am 뭐가 말이지? 보이니까 말이지? you는 거리지 않니? 동사형까지 다 해. 잤니? 니까? 뭐 이거 차라리 이거라도 안 붙여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잤니? 니까도 영어인 줄 알아. 발음이 워낙 좋은지다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무슨 단어인지를 유추가 안 돼. demand curve가 뭐 demand curve 이렇게 안 해. demand curve.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그 녀석이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더라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터넷이 있던 시절이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애들이 그 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경제학 용어사전이라고 5,000페이지짜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만큼 커. 비슷한 바람이 나는 구역을 몇 명이 몰려가서 다 뒤진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끝내 못 찾은 거지. 그러다가 내가 가르치는 반 애가 우리는 우리나라 책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교재를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용기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녀석한테 사실은 네가 A반 학생이니까 A반 담당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원래 원칙인데 니들이 워낙 어려워하니까 내가 그 교수님 월권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혹시 답해줄 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네 어려움을 얘기해봐라 했더니 그 단어의 뜻만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가 뭐던데 했더니 그 녀석 그 교수님이 그 발음을 한번 네가 흉내내봐라. 그래서 보렘모 이렇게 하잖아요. 보렘모 이렇게. 그렇게 발음하래 했더니 네. 혹시 이렇게 발음하지 않대? 보렘모즈린? 예, 맞습니다. 보렘모즈린. 보렘모즈린이 뭡니까? 그건 경제 용어가 아닌데? 예. 그거 바다와 마가린인데? Butter and margarine. Butter and margarine. 이 마가린은 이게 일본식 발음이고요. margarine. Butter and margarine. 그 아마 교수님이 강의하신 거지. Butter and margarine substitute 하지 않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가 배우는 책을 한번 잘 읽다 보면 버터와 마가린은 대체제라고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미국 책들이 대부분 다 이 버터와 마가린을 든 거예요. 대체제로. 그 다음 개정된 게 햄버거와 핫도그야. 버터와 마가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도 버터와 마가린은. 그래서 버터 값이 비싸면 마가린을 사 먹고 이렇게. The butter and margarine. 애가 그겁니까? 그 애 표정이요. 이렇게 까맸다가 이렇게 환해지는 거 있잖아. 만화 영화에 보면 진짜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위에가 더 환해지고 여기는 까만 게 싹 가라앉고 이렇게. 그러면서 저쪽 그 구석을 보면서 애들 보고 얘들아 바다와 마가린이라 달려가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재수강하러 제 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애는 재수강 처리반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어요. 원서에서 뒷내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 내 반으로만 다 몰려와. 그러다 보니까 내 반은 갑자기 막 노인대학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새 학기가 됐는데 프레시맨들은 안 들어오고 다 예비역들만, 그 우중충한 놈들만. 그래서 저는 예비역들한테만 인기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많은 경험했던 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접해보지 못한 경제 용어가 섞여버리니까 저는 다른 것처럼 이해될 뿐이지 사실 알고 보면 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경험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소비자의 기호,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갑자기 입맛이 땡겼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입맛이 식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소비자의 예상은 뭘까요, 이거? 이거 가격 예상이에요, 가격 예상. 앞으로 가격이 오를까 혹은 내릴까 나름대로 예상에 기반해서 행동하겠죠.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어떻습니까? 수요를 앞당기겠죠.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되니까. 따라서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앞으로 더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면 늦췄다가 나중에 수요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구 변화, 인구가 더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광고, 이 광고 같은 것들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줌으로써 제품의 판매량을 더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 수요가 증가하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잠시 쉬었다가 공급 측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